너 뭐야? 다방녀야? 눈 안 깔아? 술 취한 조폭의 소리치던 목소리. 그러나 잠시 후 무릎 꿇은 건 그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던 한 여성이 사실은 특전사 출신 강력계 형사였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절 행사장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대각사에는 이른 시간부터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500년 넘은 고찰답게 웅장한 대웅전 앞마당에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연등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아침 풍경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할머니, 저 등불이 정말 예쁘네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연등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저 등불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이란다.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상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지만 누구도 이 평온함이 곧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대웅전 안팎으로는 벌써 수백 명의 신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지만 가족 단위로 온 신도들도 적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합장하며 묵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몇몇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곧게 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아 예사롭지 않은 과거를 가진 분들 같았어요. 법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지만 벌써부터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절 전체를 신성한 기운으로 감쌌죠.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함께 간간히 들리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웅전 뒤편 계단을 올라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지연이었어요. 45살의 그녀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범한 직장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보통 사람과 달랐거든요.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지만 그 가방을 드는 자세에서도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의 느낌이 났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게 단정하게 하고 있었지만 민낯에 가까운 얼굴에서 오히려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대웅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대웅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출입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이런 습관은 오랜 형사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주변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합장하며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지연의 귀는 항상 주변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평상시 강력계 형사로서 온갖 범죄 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신도 중 한 명이고 싶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조용히 기도나 하자.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난주에 마무리한 강도 사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그 여파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거든요. 특히 그 사건에서 만난 피의자는 정말 악질이었습니다. 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놈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묘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로 15년을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죠.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마치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은 정말 평화로운 광경이었어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묵주를 손에 감고 열심히 연부를 외우고 계셨는데 그분의 반듯한 자세에서 군인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는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조금 들떠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들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해운 스님이 대웅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70대의 노스님이셨지만 걸음걸이가 여전히 꼿꼿하셨어요. 젊은 시절 고행을 많이 하신 분답게 몸에서 나오는 기품이 남달랐습니다. 곧 법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자상하면서도 위엄 있는 목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 입구 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예민한 감각이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절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늦게 온 신도들의 발걸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거칠고 무질서했어요.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절이냐? 거친 목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대웅전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4명의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고 옷차림새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오광수였습니다. 33의 나이에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술 냄새가 멀리서도 날 정도로 만취 상태였어요. 이게 뭐야, 축제라면서 이것밖에 안 해? 그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오광수 뒤를 따라온 3명도 만만치 않았어요. 장도철은 29살로 날카로운 인상의 목과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최병식은 31살로 덩치가 가장 컸습니다. 막내인 강진우는 25살이었지만 표정이 가장 사나웠어요. 야, 불 좀 더 크게 켜라. 이게 뭐가 축제야? 오광수가 연등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경건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어르신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재미없게. 장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드러났어요. 문신, 험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병식이 앞쪽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야, 할매. 좀 비켜봐. 우리도 앞에서 보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할머니가 중얼거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강진우는 아예 연등을 손으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가짜야? 연등이 흔들리면서 아슬아슬했어요. 신도들이 안 돼요. 라고 외쳤지만 그는 오히려 더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이때 해운 스님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70대의 노스님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스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신성한 곳? 오광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이 뭘 안다고 나서냐?
장도철이 스님 앞으로 다가서면서 협박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기분 좋을 때 비켜. 괜히 나이 들어서 다칠 일 없게. 스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신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왜 저러지?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상대방이 너무 험해 보였거든요. 최병식이 향로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직접 차지는 않았지만 그 신용만으로도 신도들이 크게 동요했어요. 야, 이거 돈 되겠네? 금인가? 그가 향로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만 두십시오. 이때 한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꼿꼿했어요.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의 기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여보, 위험해요 라고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용감하네. 강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나이 값을 못하고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 용사다. 이런 몰상식한 짓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오광수가 화를 내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참전 용사?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지만 동시에 맹수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잠깐만요. 지연이 할아버지와 오광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감쌌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광수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야, 누가 나서라고 했냐? 아가씨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주변 신도들의 시선이 모두 지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지연의 조용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오광수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는 지연을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장도철과 최병식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아가씨가 영웅 놀이 하나 봐요. 요즘 여자들 참 나서기 좋아해. 그들의 비웃음이 경내에 울렸지만 지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지연의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길러진 직감으로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할아버지가 지연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면서 할아버지를 완전히 자신의 뒤로 보호했어요. 어르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 뒤돌아 할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참 특이했어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거든요. 오광수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야, 아가씨,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그는 지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어요. 장난이 아니라면 더욱 문제죠.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성한 곳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장난이 아니라면 그건 범죄입니다. 강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범죄? 웃기네. 우리가 뭘 했다고 범죄야? 그는 지연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좀 시끄럽게 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범죄냐고. 지연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시끄럽게 한 것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정리해 드릴까요? 주변 신도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대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들 뒤로 숨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첫째, 종교시설 업무방해. 지연이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노인 및 아동 대상 협박 행위. 셋째, 문화재 손상 시도. 그녀가 말할 때마다 조폭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최병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야, 이 아가씨 뭐야? 경찰이야? 하지만 그의 웃음에는 이전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정확한 법적 지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찰이든 아니든 상관없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과하고 물러서시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강수가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아가씨가 우리한테 명령해? 그는 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글쎄요, 누구시죠? 지연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반응에 오광수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장도철이 옆에서 지연을 흘겨봤어요. 야,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는. 하지만 지연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시느냐 아니면 강제로 나가시게 하느냐. 해운 스님이 뒤에서 지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보살님, 위험합니다. 경찰을. 하지만 지연이 고개를 살짝 돌려 스님을 향해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진우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재수 없네. 혼내줘야겠어.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지연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보기에 아가씨는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경험 많은 눈이 지연의 자세와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뒤돌아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눈이 정확하시네요. 그 순간 지연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광수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아가씨 아니야? 그는 짜증을 내며 지연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움직였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오광수의 손이 지연의 팔을 향해 뻗어지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그녀가 몸을 살짝 비틀면서
오강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점에 압력을 가했어요. 으악! 오강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이 사용한 것은 특전사에서 배운 관절기였어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오강수는 고통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어요. 아, 아파. 놓아. 오강수가 울부짖었지만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압박점을 눌러서 그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진정하세요. 더 저항하면 더 아플 겁니다. 주변 신도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렸어요. 어머나, 저 여자분이 누구지? 대단하네. 아이들도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장도철과 최병식, 강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님, 장도철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지연의 차가운 눈빛에 주춤했어요. 한 명씩 와도 상관없고 셋이 같이 와도 상관없어요. 지연이 여전히 오강수를 제압한 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군 출신이시죠? 할아버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런 정확한 관절기는 특수부대가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해운 스님도 놀라워했어요. 보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어요.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형님을 놓아. 강진우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강수의 팔을 놓지 않은 채로 발을 들어 강진우의 정강이를 정확히 찼습니다. 강진우가 하고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폭력은 좋아하지 않아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녀의 발차기는 강진우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무력화시켰어요. 최병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대체 뭐야? 무술을 배웠나? 그는 덩치는 가장 컸지만 지연 앞에서는 왠지 주저하게 됐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무술이라고 하기엔 좀 과분하고요.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조금 아는 정도죠. 하지만 그녀의 겸손한 말과 달리 오강수는 여전히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오강수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아파. 대체 넌 뭐야? 뭘 배운 거야? 술이 깨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봤어요. 자신이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마주쳤다는 걸 말이죠. 지연이 오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처음 물었을 때와 톤이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장도철이 주춤거리면서 말했어요. 야, 우리 그냥 재미있게 놀려고 한 거야. 별 뜻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의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미있게요?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게 재미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장도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때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이, 이제 정신이 좀 들었나?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오강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나서는 것보다 이렇게 제대로 된 분이 나서주니 다행이군. 오강수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이상한 빛이 떠올랐어요. 잠깐, 너, 혹시? 그가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어요. 지연이 눈썹을 약간 치켜 올렸습니다.
혹시 뭐요? 그녀도 오강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그때 그 형사? 오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나 봤어요. 자신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을 때 신문을 담당했던 형사의 얼굴이 말이죠.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오강수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오강수가 경악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을 잡아넣은 바로 그 형사였던 것이죠. 장도철과 최병식, 강진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형님,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장도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오강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팔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제대로 해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육군 특전사 출신, 현재 서울 강력계 형사 한지연입니다. 지연이 또렷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경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신도들도 조폭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강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맞다. 그때 그 형사님이 3년 전 절도 사건으로 붙잡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신문실에서 자신을 압박하던 그 여자 형사, 결국 자백을 받아내고 교도소로 보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도철과 최병식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사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형님, 진짜 형사라고요? 최병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진우만큼은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형사면 뭐 어쩌라고요? 지금 근무 시간도 아니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도철이 그를 제지했어요. 야, 닥쳐. 장도철이 강진우를 나무랐습니다. 몇 년간 이 바닥에서 굴러본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특전사 출신 형사라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오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명동 귀금속점 절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신문을 담당했었는데 오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로 만나지 말자고 했죠. 오강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여자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해운 스님이 놀라워했습니다. 형사님이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스님도 지연의 침착함과 정확한 제압 기술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특전사 출신이라니 든든하네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동료를 만난 듯한 반가움이 있었어요. 이때 장도철이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강목 같은 거였어요. 야, 형사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형님한테서 손 떼. 그가 강목을 들고 지연을 위협했습니다. 신도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화로웠던 법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지만 지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었어요. 흉기를 사용하면 특수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법조항을 읊었어요.
또한 종교시설에서 흉기를 사용한 협박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지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기에 현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더해지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하죠. 장도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에 압도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여전히 오광수를 제압한 채로 장도철을 바라봤어요. 강목 내려놓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바로 그때 지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전사 훈련소에서의 모습들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어요.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 혹독한 체력 훈련, 그리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격투 훈련들. 기합,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전사는 언제 어디서든 임무를 완수한다. 두려움은 없다. 젊은 시절의 지연이 동료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총검술 훈련에서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하던 모습, 야간 침투 훈련에서 적진을 돌파하던 기억들. 그 모든 훈련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죠. 플래시백이 끝나자 지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단호함이 되살아났어요. 장도철 씨, 칼을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는 명령조였습니다. 장도철이 주춤했어요. 지연의 변화된 기운을 감지했거든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노리는 것 같은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최병식이 옆에서 장도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철아, 그만해. 이거 장난이 아니야. 덩치는 가장 컸지만 그도 지연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강진우만큼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다들 쫄아? 여자 하나 뭐가 무섭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전보다 힘이 없었어요. 지연이 장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내려놓거나 제가 직접 빼앗거나. 그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하나, 둘. 장도철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눈빛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읽었거든요. 셋.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넷. 지연의 카운트가 계속됐습니다. 장도철의 손에 든 강목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주변 신도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긴장된 대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5. 지연의 목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오광수의 팔을 제압한 채로 번개 같은 속도로 자유로운 손을 뻗었어요. 장도철이 강목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장도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그리고 특전사에서 배운 무장의 제수를 사용했습니다. 순식간에 강목이 장도철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죠. 장도철은 손목을 붙잡고 신음했어요. 으악, 아파. 장도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의 기술은 정확했어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신도들이 일제히 감탄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프로구나.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역시 특전사 출신은 달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해온 스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조폭들까지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떨어진 강목을 발로 멀리 밀어냈습니다. 이제 흉기까지 사용하셨으니 상황이 심각해졌네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그리고 종교시설 내 흉기 사용. 최병식이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지연 앞에서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오강수도 이제 완전히 술이 깬 것 같았어요. 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강진우만큼은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냥 좀 떠들고 장난친 것뿐인데. 지연이 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답게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좀 떠들고 장난친 것뿐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밀치고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스님을 협박하고 심지어 강목까지 휘두른 게 장난이에요? 지연이 하나하나 따지자 강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철이 없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큰일 난다. 할아버지는 상관하지 마세요. 강진우가 할아버지에게까지 버럭 소리쳤어요.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르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모든 신도들이 분노했거든요. 지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어르신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참전용사 어르신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진우가 잠깐 주춤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참전용사면 뭐 어쩌라고요. 옛날 얘기잖아요. 그의 말에 주변 신도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자식이.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일어서려 했지만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만류했어요. 괜찮습니다. 젊으니까 모르는 거겠죠. 할아버지의 관대함이 오히려 강진우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려는 것 같았어요. 강진우 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께 사과하세요. 싫어요. 강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112에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경찰차가 절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도철과 최병식이 불안해했어요. 형님, 경찰 왔어요. 어떻게 하죠? 그들은 이미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오강수도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됐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경찰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지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경찰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 오강수가 놀라워했어요. 체포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거든요. 지연이 오강수와 다른 조폭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첫째, 지금 당장 체포되어 법정에서 만나거나. 둘째는 뭔데요? 장도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건부 합의입니다. 그녀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과연 어떤 조건일까 하면서 말이죠. 조건부 합의라니요? 오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포를 면할 수 있다는 희망에 그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장도철과 최병식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첫째, 지금 당장 이곳에 계신 모든 신도분들과 어르신께 정중히 사과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앞으로 1년간 이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도시락 배달, 주방일, 청소 등 스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지연의 조건에 해온 스님이 놀라워했어요. 셋째, 만약 이 약속을 어기거나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오늘 일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합의는 즉시 무효가 되고요. 지연의 마지막 조건이 떨어지자 조폭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운 스님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분들이 과연 스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의 말에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동료로 만드는 게 진짜 승리죠. 오강수가 무릎을 꿇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간 봉사활동이라니 쉽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형사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장도철과 최병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강진우만큼은 달랐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그가 여전히 반항적으로 말했어요. 봉사활동이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연이 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강진우야, 그만해. 오강수가 강진우를 나무랐어요. 형사님이 이렇게 봐주시는데 왜 그래? 하지만 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동의 안 해요. 강진우가 크게 소리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1년이나 여기서 일해야 해요? 말도 안 돼. 그의 반항에 주변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진우를 바라봤어요. 젊은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저 형사님이 얼마나 관대하게 봐주시는지 모르겠니? 할아버지는 빠져요. 강진우가 또 할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 순간 지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강진우 씨는 합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녀가 경찰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저분만 연행해 주세요. 뭐? 강진우가 당황했어요. 왜 저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서 강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강진우 씨, 신성한 장소에서의 소란 행위, 노인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체포 선언에 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들,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강진우가 다른 조폭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강진우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거든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이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사람은 때로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해운 스님이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광수, 장도철, 최병식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진우의 모습을 보고 더욱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았어요. 오광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사죄했어요. 오늘 저희가 보인 행동들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도철과 최병식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오강수는 참전용사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강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젊으니까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할아버지의 관대함에 오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 앞에서도 차례로 사과했어요.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신도들의 마음도 누그러졌어요. 해온 스님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법은 책 속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속에서 빛났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적을 동료로 만드는 것이죠.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각사 주방에서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오강수, 그거 물 너무 많이 넣었어. 장도철, 양파 써는 거 좀 잘해봐. 해온 스님의 다정한 지적에 조폭 출신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손놀림이 능숙해졌습니다. 스님, 이 그릇들 다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도철은 도시락 포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드실 거니까 정성스럽게 해야지. 예전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꼼꼼하게 반찬을 담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문신이 새겨진 팔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포장하는 모습이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병식은 청소를 맡고 있었어요. 덩치가 큰 그가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여기도 깨끗하게, 저기도 깨끗하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네, 젊은이들. 할아버지의 다정한 인사에 세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오강수야, 너 요즘 많이 달라졌구나. 할아버지가 오강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 정말 좋은 청년이구나. 오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덕분입니다. 오강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의 고백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온 스님이 도시락들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말 잘했네. 이제 독거노인분들께 배달 가야지. 스님의 말에 장도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배달까지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정말 고맙겠구나. 해온 스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믿음직한 봉사자들이 됐거든요. 도시락 배달을 나선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강수가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하면 할머니가 고마워, 아들아 라고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조폭 출신들을 경계했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장도철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위해 무릎을 꿇고 도시락을 건네드렸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또 올게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최병식은 계단이 가파른 곳에 사시는 할머니를 위해 등에 업고 올라가기도 했어요. 할머니, 무거우시면 말씀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후에는 절 마당 청소를 했어요. 연등 축제 때 어지럽혔던 바로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때 우리가 소란 피운 곳이지? 오강수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장도철이 동료를 다독였어요. 그들의 우정도 이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질 무렵 지연이 저를 찾았습니다. 한 달 전 그 사건 이후 처음 방문이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세 사람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고 계시네요. 형사님, 세 사람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강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연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운 스님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형사님 덕분에 절에 정말 좋은 일꾼들을 얻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스님, 오히려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벌을 주는 것보다 변화시키는 게 더 큰 승리라는 걸요. 참전용사 할아버지도 함께 자리했어요. 젊은 형사님,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어. 저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나. 할아버지의 칭찬에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설거지를 마친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형님,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장도철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 하라고 해도 안 했을 텐데. 최병식도 동의했습니다. 오강수가 멀리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진우 그 녀석 생각나네.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함께했던 동료의 다른 선택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연등이 다시 환하게 밝혀진 대웅전 앞에서 신도들이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오강수, 장도철, 최병식도 뒤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한 달 전 소란을 피웠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런 거구나. 연등 불빛 아래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해운 스님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그 기원 속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대각사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